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하루의 끝을 조금 빨리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했던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 책을 제가 읽고 필사를 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선물 받은 책은 우리 학교 교감선생님이 빌려드려서 지금 도서관에서 빌려서 아직 반납안한 이 책인데 목소리 좀 힘이 좀 없네요 오늘. 목을 좀 가다듬고. 제목 아버지의 해방일지, 지은이 정지아, 출판사는 창비. 이 정지아 작가님을 소개를 하면 1990년 빨치산의 딸을 펴내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소설집으로 행복, 봄빛, 숲의 대화, 자본주의의 적 등이 있습니다. 정지아 작가는 아버지의 해방일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토대로 힘들게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사실과 허구를 적절히 섞어 무거울 법한 분위기의 이야기를 위트 있게 풀어나가는데요. 전라남도 구례의 사투리가 사용하는 인물들을 통해 인간미가 느껴지고 구수한 시대상을 담아낸 아버지 해방일지는 정지아 작가가 아버지께 바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오죽하면 그러겠어. 이 말이 아버지의 18번이었다. 빨치산이었던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죽음으로써 딸인 나가 3일간의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조문객들을 통해 살아생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알아가며 지난 날들의 에피소드를 회상합니다. 3일간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딸인 나는 시대와 맞지 않은 사상을 가진 사회주의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알게 되고, 본인의 뜻보다는 민중을 위한 마음으로 주변인들을 도왔던 아버지의 인간됨을 깨닫게 됩니다. 소설은 전라도 구례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인물들은 모두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설 속 이야기가 더욱 구수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해방일지는 딸인 나의 회상을 매개로 살아생전 아버지의 인간됨을 알게 해주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소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인공인 빨치산이셨던 아버지의 사회주의 사상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박물장수가 잠잘 곳이 마땅치 않을 처지를 알게 된 아버지는 좁은 집에 박물장수 아줌마를 데리고 오고 식사도 대접하고 하룻밤 잠을 재워주려 합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벼룩이라도 옮으면 어쩔 거냐고 박물장수가 다른 집으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때 아버지는 사회주의 사상까지 들먹여가며 어머니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로 자네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민중이야 민중,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깔려 있었고 유물론자로 살아야 한다고 줄곧 얘기하곤 했는데요. 유물론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찾아봤습니다. 유물론, 마터러지즘, 물질을 근본적인 실제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 부차적인 것으로 보는 철학. 아마도 아버지는 유물론자로서 사물과 정신을 분리된다고 생각하셨고, 자신이 유물론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지에서 시작된 생명은 땅을 살찌우는 한 줌의 걸음으로 돌아가는 법이라는 올곧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죽음 뒤를 믿지 않았는데요.
딸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는 정말 무덤 필요 없어? 두머러면 잔소리. 땅덩어리 줍은 알아서 죽은 놈들 다 매장했다가는 땅이 남아나들 않을 것이다. 우리 죽으면 싹 꼬실라 불어라. 이 문구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가 했던. 동네 머슴 노릇을 하셨던 아버지. 아버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동네 일에 발벗고 나섰고 동네 사람들도 무슨 일만 생기면 아버지를 찾았는데요. 우리를 제쳐두고 남일 우선인 걸 못마땅히 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버지가 남일을 도우러 나가버리면 집안일을 모두 어머니의 몫으로 돌아가니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회주의자 아버지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고도 도왔는데요.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도 잊어버리는 것은 사회구조적 모순 탓이라며 그래서 혁명은 더욱 필요하다고 믿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자랑인 동시에 몰락의 원흉이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으로 동네 머슴 마냥 동네 일을 나서서 도운 아버지는 나라의 감시 대상이었고 집안에 빨치산이 있다는 이유로 큰집 조카는 육군사관학교 합격이 취소되고 나인 딸은 결혼식 전날 판사가 꿈이었던 애인과 헤어졌는데요. 장례식 절차를 위해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으며 나인 딸은 생각합니다. 20kg 반푸대조차 들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는 담당 형사가 딸려 있었고 아버지는 죽어서야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다운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모양이구나 하고요. 아버지는 나의 오지였다. 그런 존재를 다시는 볼 수 없다. 딸인 나는 동네 머슴처럼 남일에 나서고 손해보면서도 오죽하면 28번이었던 아버지가 어리석어 보였고 빨치산 딸로서 당해왔던 세월 원망도 하며 살았는데요. 시대와 사상이 달랐을 뿐인 아버지의 올곧은 성품을 자신은 닮으려 했었고 마음속 깊이 아버지와 즐겁게 지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정지아 작가는 소설 속 사상이 서로 다르지만 친하게 지낸 아버지와 박 선생의 에피소드를 통해 사상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일깨워 주려 하였고 여든 둘의 아버지가 17 여자아이와 담배 친구가 된 에피소드를 통해 소통을 함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가난했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였지만 요즘보다 더 사람 냄새나는 시절을 회상하게 해준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였습니다. 제가 이 작가님 그때 작가의 만남 때 만났을 때 이 책을 문재인 대통령도 추천을 하셨고 유시민 씨도 추천을 하셨고 그래서 이 작가님이 선물을 보내셨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이 사투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구례 전라도 사투리 계속 거의 사투리로 시작해서 사투리로 끝나는 책인데 그 사투리가 저는 이쪽 사람이라 그런지 다 익어요 귀에 읽었을 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처음에는 조금 잘 안 읽혔었어요. 근데 마음 잡고 읽으니까 또 바로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럼 오늘은 제가 아침에 수영 도민체전 수영 연습하러 갔는데 수영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연습하고 익히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힘이 없는데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책 소개해서 너무 좋아요. 그럼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은 바쁜 내일은 우리 학교 운동회가 있어요. 근로자의 날인데 쉬지 못하고 운동회 가야 되는데 모처럼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게임도 하고 푸드트럭도 빌렸거든요 이번에. 푸드트럭에서 음식도 좋아하는 간식도 먹고 내일 나가오는 5월이 내일을 시작으로 정말 바쁜 한 달이 될 것 같은데 기운 내서 또 열심히 살아봐야겠어요. 그럼 이만 안녕. 내일 또 만나요.